경기도 이천시. 얼마 전 뇌경색으로 죽음의 고비를 남겼다는 김형묵 씨를 만났습니다. 작년 7월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 팔에 이상함이 느껴졌다는 김형묵 씨. 젓가락질도 제대로 되지 않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계속됐다는데요. 게다가 말이 조금씩 어눌해지기 시작했다고요. 몸이 좀 살았는데 뇌경색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더욱 빠지며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진 김영묵 씨. 아내가 퇴근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다고요. 119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발생했냐 해서 아침에부터 좀 이상했다. 그럼 그때 오시지 왜 이제 왔냐. 12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해 받은 진단은 뇌경색. 동맥경화로 좁아진 뇌혈관을 혈전이 막아버린 건데요. 이후 혈전 제거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담배도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김영묵 씨. 이제는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편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는 또 다른 사례자 조종환 씨를 만났습니다. 동서하고 이제 속초 놀러 갔다 술을 마시던 중에 동서가 형님 이상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손 폈다 오므렸다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좀 이상해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119를 불러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바로 입원 후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또 하나가 나빠진 것 같다. 또 CT 촬영해가지고 또 발견해서 2군데를 또 시술을 한 거예요. 입원 중 혈전 재발로 인해 뇌동맥 폐색을 겪은 후 결국 혈전 제거술까지 시행하고서야 상태가 호전됐다고요. 이거를 일찍 발견하지 않았으면 참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일찍 발견을 해서 굉장히 좀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빨리 병원에 가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두 분의 사례자 모두 그러니까 뇌혈관에 혈전이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거거든요. 두 분 다 김준혁 교수님 환자라면서요. 처음에 어땠나요? 네, 첫 번째 환자분은 왼쪽 뇌의 3분의 2 이상을 먹여 살리는 경동맥이 막혀서 처음 오셨을 때는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쓰지 못하셨고요. 또 실어증 때문에 말씀도 전혀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셨습니다. 다행히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성공적으로 잘 시술이 되어서 경동맥도 잘 열리고 그리고 현재는 증상도 많이 회복되신 상태고요. 네. 두 번째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는 가벼운 안면마비와 왼쪽 팔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만 있어서 가벼운 뇌경색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혈전을 잘 생기게 하는 무정맥, 심방세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입원 기간 중에 혈전이 계속 생겨서 우리 의식을 담당하는 뇌혈관인 기저동맥을 막아서 갑자기 의식이 처지고 스스로 숨도 못 쉬는 위중한 상태로 나빠졌습니다. 네. 그 사례자 두 분의 경우 혈전이 뇌혈관을 막고 있었는데요. 이 혈전 어떻게 빼내신 건가요? 네, 막힌 뇌혈관을 열어주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스텐트를 이용한 스텐트 혈전 제거술과 강하게 빨아들이는 음압을 이용한 흡인성 혈전 제거술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 영상은 두 번째 환자에게서 시행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되겠고요. 본 환자에게서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한 번에 혈전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되어서 막혔던 기저동맥은 잘 열릴 수 있었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환자에게서 제거된 혈전인데 크기가 불과 1cm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크기가 작은데도 뇌혈관에 굵기는 2, 3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혈전도 뇌로 날아가게 되면 갑자기 의식이 처지거나 한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는 등 심한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무서워서 좀 평소에 당연히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매번 병원을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한쪽이 약간 자기도 모르게 돌아간다. 이러면은 뇌졸중일 위험이 있다. 이런 테스트가 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진짜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뇌졸중 여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웃, 손발, 시선입니다. 먼저 이 하고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안면마비가 있다든지 또는 양손을 쭉 앞으로 뻗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한쪽 손이 아래로 처지는
한쪽 팔에 마비가 있는지 보시고요. 또 발음을 해보았을 때 내 발음이 어눌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도 뭔가 혀 짧은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시선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앞을 보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즉시 119에 신고해서 가까운 뇌졸중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웃, 손발, 시선인데 저희가 네. 또 한 달 있다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웃이 뭐였지, 뭐 발음이었나, 뭐 발음이었나 헷갈리거든요. 꼭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에게도 점검해 보시고 혹시 뭐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챙겨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골든 타임을 이제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막힌 혈전이 뇌출혈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내에 막힌 혈전을 제거해서 뇌혈류를 재개통시켜주게 되면 허혈 상태에 빠졌던 뇌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뇌혈류 장벽이 붕괴되면서 출혈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혈관이 파열되게 되면 저쪽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생한 출혈은 뇌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 곳곳이 발생하면서 해당 뇌가 기능을 하는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출혈이 이제 양이 소량이라면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뇌압을 올리면서 다른 멀쩡한 뇌조직까지 손상시키는 2차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뇌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머리를 여는 두 개 절제술 혈종 제거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알면 알수록 멀리하고 싶은 혈전인데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닥터의 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교수님께서 어떤 경고장을 던져주실지 첫 번째 경고입니다. 변동폭과 맥압 큰 고혈압이 혈전을 부른다. 네, 특히 그러니까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고혈압이 문제라는 거죠? 네, 똑같은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유난히 혈전의 위험이 높은 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결혼해서 사랑하고 오래 사는데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 한결같은 사람이랑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저도 사실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데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혈관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혈관을 수축을 시켰다가 이완을 시켰다가 하면서 혈관 자체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세균형,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생기면서 쭉 지나가다가 혈관이 자꾸 나이 들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 안에 있던 기름들이 끼게 되게 되고요. 좁아진 혈관 안에서 갑자기 혈전들이 저렇게 막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갑자기 막히게 되면 결국 이제 저희가 겁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혈압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잘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 잘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경고에서 맥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서태후 씨에게 늘 우등생이라고 자신만만하니까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맥압이 뭘까요? 제가 혈압은 잘 아는데 맥압은 이제 예. 장군이죠. 네? 맥압 장군. 맥압 예, 네? 맥압 빠르게 하면 맥압 장군. 아우 진짜 왜 그러세요? 자, 제 혈압이 오늘 재봤더니 120에 80이다 이러면요. 맥압이라는 것은 120에서 80을 뺀 40 이게 바로 제 맥압입니다. 그 맥압 말씀하신 거고 알죠? 이거 알죠. 왜 그러세요? 이 교수님 이 정도면 저 우등생 아닌가요? 네, 실제로 성적도 우등생이고 실제 본인은 맥압도 우등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위의 혈압, 수축 혈압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이완 혈압은 그대로 가거나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맥압은 40에서 한 60 정도까지를 정상 범주로 보게 되고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60 이상이 되게 되면 맥압이 너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좀 병들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심장혈관을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닥이 이렇게 심장을 싸고 있습니다. 이 심장혈관이 워낙에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맥압이 높게 되면 이 심장혈관이 안 그래도 힘든 혈관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혈전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혈압 환자 안에서도 혈압의 변동폭, 그다음에 맥압을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본인의 혈관 건강을 보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